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아, 3장 1절,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배반하며 발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래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지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성경책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똑같은데 살짝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지으셨는데 각자를 인도하시는 그 진실 대신 진리의 말씀이 얘기를 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진리가 얘기를 하시면은 형제잖아. 그러면은 그 첫째, 둘째가 달라요. 예? 그리고 첫째는 누나고 둘째는 남동생이고 셋째가 여동생일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게 지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아도록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언니, 오빠, 동생하고 다르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말하신 대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 음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교통하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 성경 공부는 해. 근데 어떤 거예요? 세상에 2절, 3절, 4절 같이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내고 체험하는 단계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문은 들어 성경책을 통해 아는데 성경책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질 못하고 배우기만 하는 시대가 온다. 굉장히 많이 배우니까 많이 알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좋아할 때 이런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허용하는데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불가능한 해석을 번역을 이상하게 하고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자기 문제인지 잘못 배워서 그런지 헛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은 왜 오냐? 죄악을 못 이겨서 속고 속이는 모든 인생 가운데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을 알면 무슨 증세가 일어나냐면 죄를 이기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대적하는 파워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처하는 능력은 안 생기고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가장 죄의 유혹은 뭘까? 단연코 음란이에요. 돈에 미혹이 되고 이런 건 어른들이 잘 짓는 건데 청소년들과 학생들은 단연코 성적인 욕망과 멘탈릭하게 어떻게 해요? 로맨틱하게 막 이렇게 추종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판타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가는 것도 연애할 때 도움이 될까봐 학교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되고 죄악 세상에서 적응을 잘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모르고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정해줘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알라신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면 알라가 그렇게 해주셔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라가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 걸 냅두다가 나중에 심판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범죄를 할지 말지 성실할지 나태할지 이걸 자기가 정한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근데 알라신 교리는 뭐냐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라신 교리예요. 예? 기독교에서 알라신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가 누구를 좋아했으니까 알라신이 정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책임에 빠지는 거예요. 없어. 자, 보세요. 남자, 여자가 뭔가 타락했다 이렇게 안 하고 동침했다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단둘이 같이 누워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누워 있는데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동침을 해서 같이 잠을 잤어.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표현을 알다, 겪어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겪어봤다,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신에서 알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성관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상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관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성욕은 음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남녀 7세 부동석 안 하면은 성관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청소년기에 생기는 게 정상이지 그게 마귀가 역사한다. 아담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아기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이 아기를 낳고 싶어. 그래야지 혼담이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증세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뭐 해가지고 애가 그냥 생겨버렸어. 원치 않은데. 그거는 자기 배필이 아닌데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걸 사고 치는 거예요. 그냥 사고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야 먹지 마 이러는데 이렇게 아유 그냥 먹진 않고 혀로 핥기만 할 거야 이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면 그냥 먹게 돼 있어요. 3일 굶은 상태에서 야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러는데 아니 먹진 않을 거야. 근데 혀만 갖다 댈 거야. 이러면 혀 이렇게 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홀랑 먹어버립니다. 내가 왜 먹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녀가
특별히 30살 이하의 10대, 20대 때는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동침을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건강한 남자, 여자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을 받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거룩한데 헌신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다 해요. 그거 방지하려고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란한 걸 방지하려고 수천만 원, 1억이 넘지. 요즘은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사립고등학교 1년 학비가 1억이 넘어요. 대학교 학비보다 비싸요.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1년에 뭐 좀 다르지만 1,000만 원 안팎으로 1, 2학기 다 봄학기, 가을학기 다 해서 1,000만 원쯤 되잖아요. 거기는 뭐 1억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1년 동안 1억을 넘어. 근데 왜 1억을 써요? 문란한 성관계 없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욕은 생명 욕구라서 식욕과 음욕은 40일 금식해도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지은 죄는 안 사라져요. 40일 금식하면 도적질하는 죄는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생존 본능인 식욕과 성욕은 안 사라져. 아시겠어?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지 제거하는 게 가능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독교인은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면 좋은 아빠랑 좋은 남편이나 좋은 엄마나 좋은 부인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예비를 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이걸 써버리겠다. 이러면은 이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고를 치진 않아. 사고는 보통 불량배들이 학교 안 가고 이성교제하다 사고 치는 거야. 학교 다니고 순종을 잘하는 애들이 사고 치는 건 다 핸드폰으로 야동 보는 걸로 사고 치는 거다.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채팅하다가 사고 치는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미팅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청소년들이 채팅하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카톡을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 화상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몰래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핸드폰이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요즘 어떻게 해외여행 가냐? 엄마 아빠 모르게 해외여행 갈게요 이러고는 혼자 가는 척해. 그리고 현지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파리에서 조인을 하는 거야. 혼자 떠나는 거야. 혼자 배낭여행한다. 그리고 파리에서 딱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주변 사람 다 모르게 해외 동거 생활을 한 달 하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핸드폰 갖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자, 그러면은 대학 다닐 때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한테 몰빵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만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이성적으로는 친하지 않고 많이 만나다가 어떻게 해요?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해서 석박사 하면서 애 낳고 살든지 취직해서 결혼하든지 이게 좋은 거예요. 대학교 때는 많이 알아놓고 데이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데이팅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음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자기 견해를 얘기해서 내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윤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거. 누구 소개해 준다 그러면 아는 사람 소개해 주지만 소개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보다는 대화할 줄 알아야 돼.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 누가 소개해 주셔서 만났어. 근데 자기는 이재명 찍을 생각 없는데 데이트를 딱 나왔는데 이재명파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데이트를 때려쳐 해.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커피 마시고 인사하고 그냥 소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인 할 생각은 없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80 노인부터 유치원생까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즐겁게 풀고 즐겁게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랑 다르구나 그런 살짝 달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없지만은 그분은 좋은 분 같아요. 이러고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 같아요. 근데 멀리하는 거예요. 사귀진 않아. 좋은 분 같아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채팅을 하면 안 되고 뭔가 공적으로 대화를 하고 토킹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이 달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문재인파인데 저쪽에 이재명파가 나와서. 그리고 이게 선배들이고 뭐고 교수님들도 다 달라. 종교하고 정치는 파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 선이 있는데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얘기하되 충돌이 안 되게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려면 자기가 레파토리가 많고 자기가 여러 가지 사랑 관계도 풍성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한 것도 많아야지 싫은데도 싫은 척 안 하고 잘 대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귀하신 분인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는 헤어져야지 난 당신 싫어 이러면 정죄함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은 귀한 건데 왜 싫어해? 자기가 좋든 싫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좋건 싫건 그 사람은 귀한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헤어질 수 있을 정도의 덕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와 너의 관계보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많이 말하도록 하고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귀면은 그게 안 돼. 사귀면은 둘이 합쳐야 돼. 뜻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연애하려고 사람 만나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위해드리고 하는 게 자기 스타일하고 잘 맞으니까 그 다음에 연애가 싹 트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려고 만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어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야. 그런 남자만 고르면 안 돼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합쳐져서 사회일을 하는데 사회일을 자기 역할을 할 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성격이 맞아야지 우리가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고. 설거지는 그냥 하는 거지. 성격 맞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거는 0.1%로 줄이고 99%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있을 때 감정이 쏠린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쏠린 상태에서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여자 생각만 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 이거예요. 그 남자 생각만 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 이거예요. 에? 그리고 그래서 자기 것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해 주어야지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무게가 어느 정도 묵직하게 나가게 자기 공부와 자기 학업과 자기 가족 챙기는 거를 하고 자기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걸 하면서 남을 만나야지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사랑을 해.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거를 다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절제력이 있으려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해내고, 운동이 좀 힘들어도 다리가 뻣뻣해질 정도로, 근육이 땡길 정도로 힘든 단계까지 항상 해주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약간 더 도전을 해보고 힘들어도 해보고 자기 영역을 좀 넓혀가는 정신이 있을 때 사람 관계도 자기하고 좀 다른데 그 사람이 마음껏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어떠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소개해가지고 알게 된 사람은 함부로 정죄해서 나랑 안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만남에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의견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악이야.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악이 아니야. 옵션이야. 그 사람 취사 선택이야. 그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런 건 많이 알아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옷을 입으면 몸을 다쳐.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돼. 근데 스타일이 달라. 그런 옷은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옷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바꿔 입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옷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인생을 살다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귀어 놓는 게 기술이에요. 한 사람한테 시간을 다 바쳐 사귀면 안 된다고. 적당히 알아놓고 그 사람한테 너무 오버되게 너무 시간이 뺏기거나 정신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지 많은 사람을 알고 그 모든 발전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게 하시는 사람하고 딱 결혼해서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쭉 살아나가야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닌데 계속 연애를 해. 왜? 외로우니까. 그게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욕은 어디서 나오냐?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가 아주 쥐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해봐. 성욕이요, 안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해서 체력을 키워서 체력을 기진맥진할 정도로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지구력을 키워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잖아. 그리고 공부를 하잖아. 근데 많이 먹잖아요. 10대, 20대 때. 그러면은 성욕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에너지를 여러 방면으로 에너지 전환을 안 시켰기 때문에 성욕이 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큰 어른들도 너무 굶은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욕이 아주 세져요. 일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은 그게 다, 이게 많이 먹었으니까 애를 낳아도 배불리 먹일 수 있나 보다 이러고는 성욕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인 욕구는 과학이 더하기 빼기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줄였다 늘렸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욕 자체는 건강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는 건강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성호르몬이 활발히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면역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성욕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사고 치고 이게 마약같이 되니까 그거를 줄여야 돼. 그러면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이거를 분산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정 에너지 자체를 그 관리하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인이 있으면 안 돼. 그 어떤 풀으면 안 돼. 누구한테 쏟으면 안 돼. 애인한테, 사람한테 쏟으면 안 돼. 그리고 채팅을 하면 안 돼요. 채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회 활동하면서 높은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관련된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럼 팀워크를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은 잘해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는 길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중지되면 안 만나더라도 10년 후에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충성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노력할 때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성적인 로맨스는 그냥 끌리고 외로우면은 그냥 누구한테 꽂히면은 거기에다 그냥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배필감이 아닌데도 누구든지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궁합이라는 걸 믿지 마. 사람은 궁합이고 나발이고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으로 동침해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자. 프랑스 애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저주를 내리셔요. 동침을 하거나 동거를 하면 평생 살아야지 그걸 물리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게. 그러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그냥 적응하고 살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이게 뭐 얘기해야 되나? 어떤 어르신이 상담으로 온 거야. 자기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한 뒤에 성불구자인 걸 모르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니? 내가 뭐 어떻게 해? 나도 그래. 아니 결혼식을 둘 다 믿음이 있는데 선교사를 나가시려는 분인데 결혼을 했더니 성불구자인 거야.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너무 거룩하셔서 성기능 장애인데도 그 애를 못 낳고 그 부부생활이 안 되는데도 사랑해서 결혼하셨나 보다. 그래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해줬어요. 뭐 육체 기능이 좀 안 돌아가는데 뭐 헤어지고 뭐 다른 사람하고 또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안 하고 혼담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성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쪽은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이 걸린 거야. 근데 신령해 둘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꽂혀서 좋아하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저거 전부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런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3자 문제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맨하탄을 끌어대.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얘기는 아닌데 외국 얘기지만 다 한국 사람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볼 걸 잘 알아보다가 딱 결혼하면은 물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데 장애인하고 휠체어 타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부부 봤어요. 결혼식에도 갔어.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육체가 기능이 마비돼 하반신 불구야.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하반신 불구는 아닌데 성기능만 작동이 안 하는 거야. 그런데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멘탈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멘탈이 다른 거야. 정신 세계가.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하반신 성불구자하고도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의 다리가 돼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면. 근데 그거를 이런 부류인지 저런 부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 없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하면서 식사 시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불구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예? 남자 구실해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낳는데
그 많이 낳는 집안이 좋나요? 한두 명만 낳아서 키우는 집안이 좋나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퀴즈 대화 비슷하게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대충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연애는 하지 마.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많은 모임에서 알고 대화하고 즐겨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다가 이제 연애 감정이 뒤에 생겨야지. 처음에 한눈에 반해서 그러면 성격이 나발이고 그냥 살아야 돼. 그게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알아놓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걸 신중하게 결혼해야지 나이가 찼다고 확 결혼을 해. 위험한 거예요. 나이가 차도 함부로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다른 배필을 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배필로 교체하려고 헤어지고 재혼하려고 그러지. 이미 뭐예요? 중고품이에요. 가격이 중고품 가격이라고.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처럼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려요. 중고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대학원생일 때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대학 다닐 때는 많이 알아두는데 사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많이 알아두고 내가 누구를 교제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원 좀 됐을 때 교제를 해야 돼요. 대학교 때 하면은 안 돼. 대학교 때는 취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미래도 불확실해. 그리고 대학 들어갔다고 요즘 알아줘요? 고등학교 같이 다 대학까지.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못 갔을 뿐인 거지 아무 데나 넣으면 다 갈 수 있어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전략을 짜가지고 대학을 가야지 대학을 나왔다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학 나온 걸 내 인생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은 그 실무적으로 활용할 건지 명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나는요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예술이나 음악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교 활동할 때 뭘 전공했는지는 굉장히 사교술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적응을 한 사람이니까 거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직업이나 전공. 그러니까 사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학은 가야 돼. 갈 때 어떻게 해요? 돈벌이로 가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 많은 사람을 교제할 때 유리한 전공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전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90%는 자기 전공하고 다르게 살아요. 왜 그래? 자기 전공으로 하면은 이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돈이 많이 벌리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직업을 택하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살려고 굳이 안 해요. 농대를 나와가지고 농업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는 공부하면 다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전공했을 때 내가 사회활동하고 사람 사귈 때 유리한 전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교양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걸 하면 돼요. 이상한 걸 하지 말고. 이상한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촌 동생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잘했어. 그냥 공대 가는데 컴공과를 갔어요. 근데 과연 컴퓨터 공학이 그 사람 먹여 살려 줄까? 컴퓨터 공학이 천부적이면 뭐 가도 돼. 근데 갔는데 이게 힘든 거야. 코딩하고 에러 잡고 이게 힘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6개월 과정해도 그 컴퓨터 전문 기사 자격 따가지고 컴퓨터가 계속 바뀌니까 임시적으로 최신 교육을 받는 게 더 편하고 싼 거지 4년을 공부했다고 항상 최신 컴퓨터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은 지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공은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50년 전 지식을 가르친다. 경영학과 가면 30년 전 기업에서 가르치던 걸 30년 후에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다는 건 최신 기술이 없어. 최신 지식이 없어. 내가 그 분야를 대충 훑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공대 가면 AI에 못 가르치는 거 아세요? 공대 교수님이 AI를 본 적이 없이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AI 강좌가 있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대학 나온 거는 80년 동안 사람을 만날 때 써먹으려고 나와야지 그거를 배우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대학원 석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을 교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지 배웠다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배우는 건 요즘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자꾸 배우려면 자유가 보장된 직업을 가져야 배울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애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넉넉해 야지 연애하고 데이트도 하고 맞선도 보러 다니지.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바쁜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몇 명하고 눈 맞아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게 뭐야? 취직을 일찍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25세 취직을 했다 봐. 여러분 전공에 살려가지고 상사가 일을 줘요. 자기 하기 싫은 걸 다 맡겨. 여러분 전공을 무슨 직업을 전공을 해도 25살짜리가 취직하지 그러면 직장 가지 너 전공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 이러지 않아요. 내가 바쁘걸랑 너 이거 해야 돼 알았어? 너는 시다발이야 이러고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공을 했다고 전공에 맞는 일을 주지 않아요. 전공을 했다고 전공에 맞는 일을 주는 건 박사급만 줘요. 석사도 안 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하는 것을 하려면은 박사급으로 가야 되고 박사급이 없으면은 난 후진 직장 안 다녀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래도 사람이 배부르니까 난 좋은 직업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직장 아니면은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유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절대 전공이나 직업하지 마세요. 전공을 택할 때는 내가 평생 이거 전공하면 이거 전공했다고 사람 자기소개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잘 생각하자. 자, 따라서 전공은 사교용이다. 전공이 적성에 맞으려면 박사까지 가면 적성에 맞는 거고 학사 수준으로는 뭐든지 다 배울 만한 거예요. 학사 수준은. 학사 수준을 했는데 적성이 맞아? 적성이고 나발이고 학사 수준은 기본 교육이에요. 전공 교육.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공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공부하면 다 A+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못 갔잖아. 그런데 대학을 가기 전에 저거를 전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걸 택하라고요. 농업을 해도 돼.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식물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식물학과를 가지 말고 농대를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거를 실용적으로 가르치니까. 생물학과 가지 말고 의대를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생물을 갖고서 원숭이나 침팬지 곤충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거고 더 정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의학이나 수의학이나 이런 실용적인 쪽으로 가는 게 생물학과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과는 진화론 가르치죠. 의대는 살아있는 사람을 고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병든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면 진화가 돼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요. 진화론자는. 그게 아니에요. 의사는 이게 돌연변이가 나와서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기형아가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진화론을 가리키는 전공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아서 밑바닥 학문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생인지 자기 알려면 자 따라서 수학, 물리, 화학 요거를 잘하면은 이과생이야. 그리고 컴퓨터는 문과생도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과를 안 가도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굳이 이과를 가야겠냐 이거요. 근데 이과가 취직이 잘 되니까 이과를 해. 근데 그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공부 체질이 아니면 전공을 굳이 따지지 말고 전공은 자기한테 적절한 걸 택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수도권에 있는 집 가까운 다니기 좋은 대학을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대학을 다니시라 이거예요. 자, 따라서 내 명예를 챙기는 용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학과를 선정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전공은 석박사 때 고르는 거예요. 석박사 때. 그 전공은 자, 따라서 1년 반만 하면 석사 논문 쓸 수 있다. 1년 반만 하면은 학사 4년 따는 게 좋아. 1년 반만 하면 석사학위 나오는 게 좋아. 1년 반하고 석사 따는 게 훨씬 알아줘요. 그러면은 전공을 택할 때 석사를 다녀가지고 전공을 딱 택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지. 4년을 왜 다녀요? 4년은 지루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4년은 자기 명예에 걸맞게 나의 명예를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을 하면은 4년이 아깝지는 않지만 딱 공부했는데 공부하려고 4년 투자해. 미쳤어. 1년 반만 하면 논문 쓰고 석사 졸업인데. 고학력을 짧은 시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저학력인데 학사 학위를 저학력인데 4년이나 투자해.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니까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나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생각을 많이 하면 적성이 안 맞아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근데 아유 이게 공부도 하기 싫은데 아유 적성도 안 맞고 아유 엄마 때문에 여기 괜히 갔어요. 이렇게 짜증 부리는 거야 엄마한테. 자 이게 대학을 다니면은 다 까먹어요. 내가 대학교 때 공부한 거 다 까먹었어. 예? 뭐 공부한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다 까먹었어. 근데 남는 건 뭐야? 경제학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 목사님은 공대 나온 목사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은 경제학 공부한 다음에 목사 되신 분이구나. 이러고 예측이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측이 되니까 사교할 때 사람 관계를 할 때 그게 정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어. 그럼 나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이러면은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분은 아유 예술가시군요. 이러고 나를 대접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사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사촌 누님이요 피아노 전공했는데 시집을 가더니 하나도 피아노를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피아노는 시집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음대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갔는데 남편이 돈을 다 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아노 안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카가 피아노를 안 치더래. 결혼하더니. 그러니까 그 음대 나왔어요. 그러고 시집 가는 용으로 간 거야. 음대 갔으니까 이제 선보고 뭐 하더니 이게 결혼하니까 이제 아유 힘드니까 피아노 이제 연습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데 디딤돌 역할을 시키는 걸로 4년을 다니면 되는 건데 전공을 하겠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석사학위를 여러 전공을 따놓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석사를 3개 따놓는 게 훨씬 좋아요. 석사를 3개, 2-3개 따놓는 게 좋은 대학교 전공 하나 따놓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 3개 따는 동안 매일 안 가요. 한 이틀만 학교 가면 돼요. 그러면은 4일, 7일이 남잖아. 사업을 하든지 연애라든지 뭘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활성화 시켜야지.
그러면 대학교 4년, 따라서 대학교 4년, 석사학위 4년, 그 8년을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네, 8년을. 그리고 박사학위 5년. 그러면은 13년을 다니는 거야. 13년을. 33살까지 다니는 거야. 그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조기 진학이 가능하면 17살에 대학을 가는 게 오히려 29에 박사를 마칠 때가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결혼 딱 하기가 좋지. 결혼할 때 무슨 전공 박사학위 공부 중입니다 이러면 학벌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안은 박사까지 공부를 안 시켜.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때? 돈 벌어 이러는 거예요. 박사를 공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게 재정이 너무 쫄리고 이런 집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학생이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할 리는 없으니까 박사에 대해서 공부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사학위 공부 중이다 이러면은 이놈은 깡패 새끼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가 도움이 된다고. 연애할 때는 고학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필을 할 때도. 저학력인 대학교 학사학위 때는 여자를 외모로 고르고요. 남자를 학벌로 골라요. 그러니까 너 4년제 대학 안 나왔잖아. 나는 이런 학교 다니는데 너는 학교가 뭐 좋은 높은 대학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고3 수준으로 애인을 골라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결혼도 거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귀줘도 안 돼. 그러면 상처를 줘요. 주고받아. 그러니까 알아만 두고 멀리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긋방긋 웃고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심각하지 않게. 근데 여러분 학생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 막 대쉬가 들어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러고 대쉬가 들어온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예쁜 거야. 우리 학생들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멀리 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정보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정보량을 늘리지 않았는데 뭐 키스를 해서 막 개인적으로 막 빠져들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연애 11년 9년 하다가 결혼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한테 9년 동안을 인생과 용돈을 다 바쳐서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라니 이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결혼한 것도 아니야. 9년 연애 11년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혼하는지도 몰라. 에? 그럼 9년을 그 연애라고 정을 들였는데 딴 여자 딴 남자하고 살 거야? 그것도 위험이 많은 거예요.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스럽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이미지를 많이 들이면서 연애를 하는 건 뭐예요? 위에 분들을 잘 섬기면서 점수를 따는 거야. 교수님이 시키시는 게 많아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 분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멀리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연애 거부를 할 때는 윗분이 그러셔서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씨름 선수 강호동이가 연애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코치 선생님이 씨름 선수들은 연애 금지령을 내리셔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 시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싫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애를 못하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러고는 헤어지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 누가 대쉬를 하더라도 연애하자고 그래도. 그러니까 위에 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당하는 애들은 띨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에 분들을 섬기고 있고 기쁘게 해드리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시키느라고 위에 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지 않아도. 그래야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저요 남는 게 시간인데요. 당신 만나기 싫어요.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지 않은데도 아주 바빠서 위에 분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나니까 귀하신 분이지만은 아유 저한테 관심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위에 어르신들하고 그게 돼서. 근데 부족한 사람을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에티켓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 보세요. 윗어른을 꼭 높이고 챙겨드리면서 자기의 방파제 역할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윗어르신을.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예? 예. 아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람 엄마 아빠를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보다는 뭐예요? 공적인 핑계를 대는 게 더 나은 거지. 엄마 아빠가요 당신 만나지 말래요. 이러면은 저 상처받을 거 아니요. 혹시나 결혼하면은 서운한 감정으로 결혼할 수도 있잖아. 배필감 친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사회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 위에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자기 스케줄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게 대학원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하면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잘하면 그 사람은 사업도 잘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조금 먹고 많이 활동하는 에너지 보유량을 가져서 활동량이 늘려서 성인병이 생기지 않게 하지 일부러 조금 먹는 거는 좀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다가 조금 먹고 열심히 활동하다 굶주리니까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절식을 하는 게 멋있지. 예? 많이 먹고 싶은데 줄이자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집중할 게 있어야 돼. 자기 일을 집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슬로우 푸드 살짝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점심을 먹은 걸로 때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공부를 해. 너무 바쁘게 운동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구르트 한 잔으로 그냥 점심을 때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성인병을 없애는 데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줄이지 말고. 예. 그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들여줘야 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와 권위 질서에 맞춰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쉽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바위 틈에 사는 사반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바위라는 거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바위 틈은 움직이지 않는 두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만 살면 그 사람을 그 존재가 짐승이 바위 틈을 오고 가도 해를 줄 수가 없어요. 권위라는 두 좌우측 우측의 돌멩이가 그를 방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명예롭고 중요한 권위자 두 명을 같이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거절을 할 필요가 없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권위에 복종하고 자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자. 그러면은 권위가 거절을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도마뱀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마뱀이 단단한 바위 사이로 쏙 들어갔어. 날씬하게. 바위 때문에 못 뚫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사이로 싹 숨어버리면은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은 분들을 챙기고 있는 게 젊은이들이 다 싫어하거든. 높은 분을 챙기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자기의 방어 요새, 바위 요새가 돼줘요. 그리고 높은 분들이 여러분의 사생활을 간섭을 안 합니다, 거의.
사생활 간섭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 사생활 간섭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거 논문이 있는데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 좀 해봐. 내용이 이거 공부할 만한 내용이야. 그리고 박사학위 지원자한테 그거를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면서 전화를 계속 걸지 않아요.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받으려고 교수님하고 1대1로 연구소에 찾아가야 돼.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전공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요. 논문에 대해서 이거 네가 알아서 시간 날 때 이거 다 읽고 네가 시간 날 때 이걸 다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서 이거를 공부해 와. 그러면은 네 졸업 논문에 이게 중요한 자료라고 네가 근데 읽어야 돼. 이러고는 엄청나게 자료가 많은데 그걸 다 읽게 해요. 일일이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런 미션이 떨어질 때 교수님한테 뭐를 하달 받았잖아. 근데 그 핑계를 대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윗분이 시키는 대로 뭐를 공부할 때 그게 자기의 방어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자율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윗분이 있는 사람이 시간 자율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핑계 대고 다 저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만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나의 요새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의무를 짐으로 여기고 지고 다니지 마세요. 바위라는 그 바위를 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걸 내려놓고 그 권위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게 나의 방어벽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거를 권위를 존중해서 순종을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짊어지고 의무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역학 구조를 이렇게 싹 각도만 바꾸면은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바위돌을 짊어지고 사는 사반이 있대 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개미가 인간이 모르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태계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죠. 근데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는데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는 메뚜기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할 일 없이 다니는 것 같죠. 근데 메뚜기 중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장이 없다고. 대장이 있으면 그놈 딱 잡아 죽이면 다 그냥 스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달시키는 중앙 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 메뚜기는 하늘을 날아다니죠. 덮치죠. 메뚜기 떼를 제거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덮쳐서 살라는 거예요. 휩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지혜를 활용법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근데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 싸움에서 온다고.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고 악한 제도와 싸우고 이러면서 권위가 쌓이는 거라고. 그 권위가 쌓인 사람한테 뭐를 맡기라고요? 국세와 정세, 공세를 맡기라고.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싸움에 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됐다고 권위자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중학생들 성욕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 때 그게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발육이 좋아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성욕 때문에 고민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욕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통제를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게 다 소진될 정도로 몸을 힘들게 해야 돼요. 몸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성욕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체에서 성욕이 들끓어서 부글부글 하는데 대가리에서 이게 수학 공부가 되는 건 줄 아세요? 안 돼요.
성욕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잖아. 공부 안 돼. 이거 엄마한테도 말씀 못 드려. 창피해서.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해. 에? 이거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런 음란한 거 보자 이러면서 성욕을 그런 대로 다 푼다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애들은 아주 수준이 뻔해. 야동 보고 푸는 거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아주 진 빠지게 다 분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사람 진 빠지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수영을 계속 해봐. 힘들어서 그냥 확 퍼져버려. 체력이나 그 폐활량이 좋아야 돼. 그래서 수영은 또 구조에도 좋잖아요. 자기가 물에 떠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영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근데 깊은 데서 배우지 말고 얕은 데서 배워서 1시간 동안 물에 떠 있을 정도로 체력을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체 운동이 중요하죠. 여러 번 얘기했죠. 하체에서 체력이 가고 하체가 튼튼해야지 평생 지치지 않고 하체가 튼튼해야지 모든 잔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팔씨름 왕이 튼튼한 게 아니고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네. 그럴 때 하체를 키우는 운동을 하시라 이거요. 자전거를 하는데 자전거 또 타면은 이게 창도로 가서 위험해. 뭐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체가 튼튼해져야 돼. 그러니까 축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 거예요. 예.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체가 튼튼해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은 에너지가 두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욕이 어떻게 해요?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상체 운동 많이 하면 성욕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장단지가 땡기고 결릴 정도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 그래서 성욕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여체나 남자 신체를 형성할 정도로 힘을 써서 에너지가 분산되게 해서 야동에 빠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야동을 보는 순간 신고 빨리 들어가야 돼. 에? 형, 나 야동 봤어. 나 어떻게 해? 나 하나님께 죄 졌어. 이러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친구 새끼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같이 보자.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 야동에 중독되거나 야동을 한 번 보면 한 번 보는 놈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는 있는데 한 번만 본 애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중독이 들어서. 그게 눌려 있잖아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얼른 신고를 해야 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 야동 봤다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더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음란 귀신이 못 와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남자는 나이 자기보다 많은 남자분한테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두드려 맞거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과일 깎아드리면서 할아버지 나 이거 잘못해서 야동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생을 다 사시더래. 다 그런 거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야단을 안 쳐요. 몰래 이렇게 야동 뭐 사고 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음란한 거 살짝 본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거라. 운동 열심히 하거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 그런 거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이면은 그런 거 엄마 아빠가 막 너무 걱정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나이가 너무 터울지면은 부담이 좀 되고 그러면은 친구한테는 하지 말고 그거를 멀리하라고 하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데 상담 안 받아도 돼. 말한 것만 해도 자기가 회개한 증거가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계속 저항을 하는 거지. 나 음란한 거 본 거를 나는 반대합니다. 이러니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꼭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계속 갖고 있지. 생각하고 있지.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 더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그거를 엔진 검색을 해서 찾아낸 거를 다 기억을 해요. 아시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야동 봤던 거를 누군가 다 들고 나올 수도 있어. 앞으로 그 정도로 돼요. 야동 봤던 거,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를 50세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그걸 다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자 산업이 발달을 하면은 그런 비밀 정보가 더 잘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클릭해서 볼 때 누군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동시에 생각을 하세요. 동시에 생각을 하시라고. 은밀하게 몰래 그 아이디 치지 않고 클릭했는데 그것도 다 그게 검색이 돼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 그건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어. 그거 저장 까는 거를 법으로 방지해서 그러지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거. 앞으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갈 걸 대비해서 수치스러운 야동은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세계가 궁금해. 그럼 빨리 결혼하는 게 나아. 빨리 결혼해. 그래 영원히 데이트해. 신랑 신부만. 그럼 멋있잖아. 신랑 신부가 천생연분 아니야. 그럼 일찍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진짜 자기가 로맨티스트가 되겠다. 그러면은 직장 얻은 다음에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생계에 바빠가지고 연애도 못해. 회사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부려먹냐. 힘든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을 다녀왔어. 신랑이. 힘이 다 빠져서 신혼부부인데 성관계를 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기운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데가 그 좋지 않고 학벌도 안 좋고 아무나 들어가는 직장인데 막 부려먹으면은 신혼부부인데 퇴근해서 신부하고 동침할 기력이 안 생겨서 골아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팥김치로 만들어버려요.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에 오는데 팥김치가 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신랑 신부가 동침해서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이런 게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스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목사님 제안이에요. 박사학위 하면서 서로 공부를 도와주면서 시간을 널널히 쓰면서 돈은 알바 뛰면서 결혼해서 신혼부부를 7년 동안 하는 게 좋아요. 박사학위 공부하면은 돈 못 버는 무능한 것들, 게으른 것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리고 박사 과정 중이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요거 끝나고 돈 벌면 돼. 그런데 시간이 오히려 널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신혼부부가 신혼을 만끽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27에 취직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 하는 건 로맨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그 사골세 살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그러면은 조교하면서 그냥 박봉에 시달르니 조교하면서 시간은 널러 약간 여유 있게 사는 게 낫지. 누구한테 들볶이진 않잖아. 교수님이 그렇게 들볶질 않아요. 들볶아봤자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이거 많이 읽어와. 너 이거 자료 세미나 발표해. 이 정도지. 뭐 막 야 복사해와. 야 이거 3장 해오랬지. 누가 한 장만 해오랬어. 이게 막 찾아가면 들들 볶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지. 집이 좀 넉넉히 살면 그래서 나는 연애를 위해서 신혼을 위해서 박사학위 7년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석박사 7년을. 학교 이틀만 가잖아. 그럼 나머지 5일은 백수 아니에요? 백수가 연애하지. 근데 결혼했어. 그러면 신혼을 즐기면 되지. 예? 그러니까 결혼했어. 신랑 신부야. 아, 신랑 신부 단둘이 있고 싶어. 누가 뭐래?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누가 뭐래?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밀어붙인 대로 살면은 아주 숨 막혀서 못 살아요. 100억을 준다 해도 그런 식으로 나는 못 살 것 같아. 에? 그런다고 그게 평생 직장이면 괜찮은데 평생 직장이 아니야. 6개월 있다 또 잘라요.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자기 가족을 다 걸어서 연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좋은 자리가 날 때 직업을 딱 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전술 전략적으로. 고지점령을 한 다음에 전투를 해야지. 고지점령은 안 하고 그냥 전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고지점령을 딱 해야지 쉽게 전투를 하고 저쪽은 힘들게 전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지점령을 딱 해야지. 그러면 확보를 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확보를 해야지 연애도 정보를 수집하고 신혼부부라도 시간 확보되니까 즐겁게 어디도 2박 3일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사카나 동경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신혼부부인데. 회사 다니면 못 가요. 박사학위면은 교수님 거 다 하고는 이틀 비면은 어떻게 시간 내 가지고 이틀하고 반나절 하면 갔다가 하루 하고 오는 신혼부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배낭족 비슷하게 하면서도 신혼부부인데 연애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팩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은 대학 딱 들어가면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 너 서울대 못 가서 여기 왔지. 모든 대학이 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간 애들도 야, 너 서울 의대 못 가서 여기 서울대 다른 과 왔지. 이래가지고 서울대 애들도 사실은 그 과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서울 의대 가려다가 점수가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 다니기 죽어라 싫어하는데 억지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 다 일그러지는 거야. 다니기 싫은데 내가 여기 왜 붙었지?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이 원자력 공학과를 온 거야? 내가 여길 왜 다니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 취직도 요즘 안 되는데 내가 여길 왜 온 거야? 이러면 그리고 아니 서울공대 다니면은 그 좋은 데인데 그따구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따라서요. 학부생들은 다 정신병자들이다.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이건 로맨틱하지도 않은 거예요. 얘는 다 정신병자들인 거야. 그런 정신병자 부류에 끌려가지고 대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릴 때 그냥 대학 들어가지고 대학 들어갈 나이에 졸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연애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원 가서 연애해.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대학원 다니면 좀 있어 보여. 근데 대학 다니면 어려 보여. 어려 보여. 어려 보여. 그 뭐냐면 졸업한 고등학생 같이 보이는 게 대학생이야. 솔직히. 대학생이 뭐 어른이에요? 어른도 아니지. 애지. 저는 어릴 때 국군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인 줄 알았어. 군인이. 다 커서 보니까 군발이 애들 아이고 고등학교 나와서 간 애들이야. 무슨 아저씨야.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군 아저씨 위문편지 쓰고 그럴 때는 아저씨지. 다 보니까 아이고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들이네. 그러니까 애들인 거야. 애들. 자녀들인 거야 그냥. 군인들 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그런 거거든요. 군인들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학이 악망의 대상이야. 대학 가야지. 아니래니까 대학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늘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원하는 데를 거의 65% 80%를 못 가거든. 자기가 원하는 과나 학교를 못 가요. 학교가 마음에 들면 과가 마음에 안 들고 과가 마음에 들면 과가 마음에 들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나 전공이 다 마음에 들어왔어. 공부하는 내용이 싫은 거야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걸 4년이나 해. 1년 반 하고 석사 따는 게 나은데 그 4년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니까 학위를 많이 따고 전공을 고학력으로 두루두루 따는 게 낫지.
하나를 깊이 4년 공부하는 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은 다른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자기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고 평생 난 그거 전공한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기 좋은 전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인생을 그 전공 학부 입학한 그 전공에 인생을 갈아 넣지 마.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추억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버는 게 좋냐. 아무도 그렇게 돈 버는 법을 모르고 자기 혼자 돈 벌 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 해가지고 돈 벌고 산다. 뻔한 거 아니잖아. 뻔한 거잖아. 학교나 학원에 취직해가지고 국어 가르치고 학생 가르치고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는 알려졌죠. 사는 방법이. 그러면 돈을 못 버는 형태로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사는 인간이 없게 살아야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딸리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맨날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매일 현찰이 여러분 월급 통장으로 막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려면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사업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 안 하도록 여러분을 개발시켜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야지 경제적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지구상에 자기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 자기를 키워내라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없는데 돈이 들러붙게만 하라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말고 어떻게 해요? 창업을 하면은 작은 규모 회사인데 돈은 전 세계에서 오게 하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사업을 하면 국제적으로 준비하자. 스위스라는 나라가 8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전 세계 사람이 스위스로 오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걸 준비하고 론칭을 해요.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니까 요 동네에서 장사하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유명해진다고 보시고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린다 보시고 국제적으로 내가 200개 국가에 전화나 팩스를 할 걸 생각해 가지고 론칭을 하시라고. 근데 사업에 성공 못했어. 근데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도 그걸 할 수가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달러를 벌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공부 체질 아니야. 나 사업 체질인 것 같아.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영어라도 잘해놓으라. 영어라도 잘해놓으면 국제적으로 돈 벌게 하기 좋잖아. 사람 만나서 농담 따먹게 하기 좋잖아. 그러니까 전공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영어 전공하라고 그래요. 쓸데없이 이상한 거 미래에 이 전공이 좋지 않을까? 그 전공 안 써먹어요 다. 근데 무슨 전공을 해도 영어는 밤낮으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영어 레포트 제출하고 영어 실력하고 리스닝 훈련하고 이걸 4년 내에 들들들들 볶는 게 오히려 잘 전공을 한 거지. 자기 적성에 맞고 호기심이 많은 걸 배우려고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인 거예요. 경제학을 전공했대 봐. 나와서 경제신문 읽으면 다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왜 공부를 해?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경제연구소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박사들만 가는 거야. 그러면 경제학을 왜 한 거야? 내 생각엔 경제학 하는 시간에 영어를 달달달달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냥. 자기 전공을 쓰는 줄 아세요? 10%도 안 돼요. 졸업해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GPA 학점이야. A 학점 맞았는지 아닌지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딸 때도 학점 관리 잘해서 불리한 점수가 나오는 거는 수강 신청하지 마. 전공 필수면은 하지만은 그게 선택인데 굳이 학점이 짠 교수님한테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이름이 좋은 과목을 택하고 학점이 좋으면 되는 거야. 괜히 예?
이 과목 이름이 좋은 거야, 이름이. 예를 들어 제가 4학년 때 경기 변동론을 공부했어요. 경제가 침체기냐 호황기냐 이거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경기 변동론. 근데 경기 변동론이라는 제목은 보여도 내가 뭘 배웠는지는 성적표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경기 변동론 나오고 내가 A 학점 맞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이 나를 서포트 해줄 과목과 좋은 이름으로 내가 전문 지식을 공부했다는 흔적이 남기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어려운 걸 왜 공부해? 학점을 걸고 위험성을 왜 공부해? 그 위험한 공부는요, 어려운 공부는요, 졸업한 다음에 그냥 책 읽고 공부해. 그게 나은 거예요. 왜 시험을 봐? 아니, 못하는 게 왜 나오게 그렇게 공부를 하냐 이거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걸 A를 맞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졸업해서 자기가 책 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배우려고 대학 가서 배우려고 공부를 해요. 그거 어리석은 자예요. 배우는 거는요, 평생 배우는 게 더 나은 거지. 대학 가서 배운 거 다 까먹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거는 써먹을 게 없어. 그리고 취직할 때 대학에서 배운 거 써먹어? 못 써먹어. 박사학위 받은 거는 취직할 때 좋은 직장 들어갈 때 박사학위로 한 거는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취직할 때 대학에서 배운 거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대학 졸업했구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못 써먹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대학교 공부. 공부 배우려고 가시면 안 돼.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 자기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대학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중고등학교보다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은 서울대 갈래? 아니면은 일찍 대학 가서 박사학위 2개 받을래? 이러면은 나는요, 후진대학 가가지고 점점 좋은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2개까지 따는 게 30살까지 더 나은 것 같아. 서울대 갔어. 그러면은 대학원 가야지. 근데 서울대 가려면 20살에 대학원.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경쟁이 세니까. 그런데 서울대 가면은 공부 어렵게 가르치지. 서울대 내가 강의를 실제 들어갈 때 정성스럽게 가르치지도 않아. 모르게 막 하고 그냥 나가버려, 교수가.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학교가 전혀 아니에요. 서울대는 함부로 가르쳐. 니네가 알아듣든 못듣든지 나는 서울대 교수야 막 하고 그냥 나와버려. 친절하게 알아듣게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학점이 좋게 나오냐? 아니에요. 학점 나쁘잖아? 그럼 대학원 갈 때 불리해. 아시겠어? 그럼 서울대 들어갔다고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면 저학력으로 학사 졸업으로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좋지만 자기는 고학력을 따놓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품는 게 멋있는 거지. 예? 자기는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만 나온 거는 아름다운 거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학벌 중요하지 않고 고등학교나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멋있게나 보이지. 응? 대학을 나왔는데, 자, 따라하세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세상 학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 못합니다. 박사나 고졸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박사 딴 사람이 얘기할 땐 멋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고졸 나온 사람이나 아인슈타인 박사나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걸 알아주면 성인군자나 알아주는 거지. 대부분 95%는 무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못으로 공부를 해. 인생 살아가. 응? 연애 시장에서 학벌이 높으면은 연애할 때 좋아요. 그런데 대학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교를 당해. 너 경희대 나와서 쟤는 서울대 나온 신랑이야. 비교를 당한다고. 근데 학벌이 많잖아. 풍성하냐. 석사학위 여러 개 받고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학사학위도 또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도 상처를 덜 받는 게 남하고 비교질을 덜 당하게 독특하게 살아왔던 시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22살짜리 비교하는 거랑 다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세상과 비교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쟤는 대학교 가서 나도 대학 가야지. 벌써 비교 대상으로 대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제가 대학 가건 말건 나는 내 플랜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자기 플랜이 있어서 쭉 걸어가면은요.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을 제일 좋아해요. 얘는 자기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 멋있어 보이잖아. 응? 얘는 2년제 학교를 갔어. 2학년 졸업하고 또 3학년으로 편입해서 다른 전공을 또 하고 또 옮겨서 다 하는 게 자기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에? 야, 얘는 역경을 뚫고 나오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제가 4년제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남 따라하는 인생 아니야. 이런 애는요. 세고 셌어. 관심이 없어. 호기심도 안 가. 너 같은 애는 서울대 못 가서 우리 대학 오는 거지. 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인간 자체가 감동을 줘야 돼. 그런 애만 나는 제자 두고 싶어. 이게 교수님이에요. 교수님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서울대 간판에 넘어가지 않아요. 서울대 그게 뭔데? 내 제자들이 더 훌륭한 거야. 서울대생이 뭔데? 내 제자들이 더 똑똑해. 얘네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애들이야. 교수님들은 마인드가 다 그래요. 학부생을 뽑을 때는 교수가 뽑아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준 대로 뽑아야 돼.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준 대로 뽑지 않으면요. 그 작살나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아닌 거야. 이건 국가에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집단 양육하는 거야. 가두리 양식하는 거야. 100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전공 필수하고 땡 하고 4학년 졸업시키는 거야. 그 자기 제자라는 느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사는 떨이 토마토 떨이요. 이거 아무나 사가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 고급 토마토가 아니요. 떨이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3kg 거저 드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이 장사와 같은 거예요. 학부는. 그러니까 학부를 보람되게 지내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내가 칼을 갈 수 있는 학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시간 확보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4년 뒤에 엄청난 실력 배양을 하기 위해 4년 동안 산속에 수도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난 거지. 1년 재수한다고 초급대학 가는 애가 서울대 가는 일이 안 벌어져요. 다른 애는 공부 안 해? 1년 동안 재수 안 해? 실력이 좋아지려면 자 따라하세요. 넉넉히 4년을 칼 갈아야 된다. 실력을 칼 갈듯이 날카롭게 연마해야 된다. 4년쯤 해야지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4년은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는. 요즘 고학력 시대인데. 예?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학생을 대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때려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만 해라. 이게 우리 때는 표효였어요. 예? 직업도 때려치고 재산도 다 바치고 해외 선교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헌신하셨던 시대거든요. 90년대가. 예? 그때 뭐 G-코이 대회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할 때 김중국 목사님이 뭐 5만 명 청년들 다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뭐 전 세계로 다 나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뼈를 묻으라고 뭐 이런 설교를 막 듣고 헌신할 때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고급 인재로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노동자와 함께하면서 사회의 재정과 조직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악인을 색출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거기에 포진시키고 이게 점령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길이 다 막혀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와 점점.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사업을 안 하고 직업 선교사로 하면 실력이 좋으시고 영어를 많이 해가지고 비자가 나오는 실력이 좋아야 돼. 에?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나오기가 어렵다니까. 에? 선교사 비자 나왔어. 그럼 되게 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데 뭐 실력 갖고 합니까? 예수님 잘 전하고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마음인데.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들의 선택에 자기 인생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도 자기가 목회들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마음껏 살 수 있으면서 선교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자기가 믿기도 싫어하는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 근데 쫓겨나는 걸 당하더라도 예수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아저씨, 당신은 한국에서 와서 예수 믿는 거 좋지만 나는 아프가니스탄 사우디 사람이고 이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요. 저는 거지로 살아야 돼요. 이런데 너 그래도 거지로 살아야지. 예수를 사랑해서 거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네가 알아서 잘 은밀히 믿어라 그러는데 은밀히 믿다가 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인생 다 걸면은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하다가 사람 만났어요. 아, 이거 드레스인데요. 이거 저 면직이 아주 고급스러운 나일론 소재로 돼 있어요. 이제 디자인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이슬람인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다가 종교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유 간격을 둬야지 그 행복하고 전 세계를 다 놀아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족속을 다 만날 수 있고 이게 즐거운 건데 사업을 안 하고 어느 종족에 딱 헌신하죠. 근데 이 종족이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길까 말까요? 계속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도를 거부하죠. 그러면 헬라인으로 바로 바울이 틀잖아요. 이렇게 종족을 바꿔서 트는 자율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교단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야, 너는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종족만 전도해. 이렇게 본부에서 딱 지령을 내린다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 종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면 자기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야. 빨리 다른 종족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못 넘어가게 한다고요. 선교단체가. 외국어도 못해. 그러니까 못 넘어가. 영어를 잘하면은 다른 종족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영어를 못하는데 파키스탄에 가면 우르두어가 있어요. 우르두어만 전공해서 갔어. 근데 영어를 못해. 근데 파키스탄 사람이 잘 예수님 안 믿어. 이슬람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르두어가 계속 그 고장에서 지지고 못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 사업을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여기 한 10년 살까 이러고 10년 살고. 거주에 자유가 있으면은 바울처럼 마음껏 사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선교사 사역도 되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지. 아랍 전도해도 되고 유대인 전도해도 되고 자유롭게는 만나는 모든 인류를 전도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누가 장사꾼을 방해를 해요. 장사꾼을. 그러니까 영어하는 게 무슨 선교 특별한 언어라서 그 민족을 사랑해 인생 바친다. 이거보다 영어를 잘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영어를 잘하면 모든 통역자가 다 있어요. 모든 도시마다 가도.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어설프게 그 나라 말하지 선교도 못해.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야. 아주 스떡이 되는 거야. 딱 붙어버서. 이제 별거까지 다 얘기하네. 여기 선교사가 많이 될라나 봐.
선교에 헌신하면 안 돼요. 영어에 헌신하면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대학교 때 유학 가지 말고 영어를 잘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유치원 때 유학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유치원 때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와. 그러면 귀가 열린다고. 1년만 미국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생들은 귀가 열린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우리 애기한테 시켜봤어요. 유치원 졸업하고는 한국에 왔어.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가 한국말을 못하더라고. 3년 동안 한국말을 잃어버린 거야 얘가. 미국 유치원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다시 정상으로 됐어.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국말이 다시 살아난 거야. 5살 때 습관이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얘가 영어를 안 썼지.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대학 갈 때 보니까 토익 토플이 다 늘리는 거야. 지금 몇 년 동안 영어를 안 했거든. 다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을 그냥 1, 2년을 영어로 다니고 하루 종일 미국 애들, 백인 애들 사이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흑인 애들 사이에. 한국에 없는 게. 나는 그게 더 낫다고 봤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혹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모국어가 한국말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끝나고 나서 석사 가면은 국내 대학교 교수님도 관계가 없어. 국제 미화되는 거야. 석박사 하죠? 미국에 취업도 안 돼. 미국의 교수 자리 나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기업체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다시 오면은 교수 자리도 안 생겨. 대학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을 안 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박사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으면 2개가 되지만은 박사가 실패해도 한국 박사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유학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 박사 다 받았으니까 취직하거나 뭔가 이력서 낼 때 하자가 하나도 없게 안전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박사를 무조건 첫 번째 받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억씩 들이면서 하다가 논문 통과 안 돼서 쫓겨왔어. 박사 못 따고. 7년 동안 7억 날리고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미국 박사. 그러니까 국내 박사 안전타로 7천만 원으로 7년 동안 7천만 원 들어. 싼 거지. 7년 동안 7천만 원 들였어. 예를 들자면 국문학 박사를 받는다. 철학 박사를 받는다. 문과는 싸거든. 그러면은 이게 몇 천만 원으로 박사 딴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박사를 따면은 미국에서 박사를 못 따도 안전한 거죠. 그리고 독일 박사 가면은 어떻게 해요? 무료잖아. 학비가 없어요. 독일은. 국가에서 다 대줘. 박사학위를 외국인 유학생도.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만 박사학위 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 박사 따기 얼마나 어려운데. 너 돈도 안 냈잖아. 공짜로 독일 정부 돈으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왜 박사를 줘야 돼? 천재적이면은 네가 박사를 딸 것이요. 너 실력 없으면 박사 안 줘. 얄짤없어요.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자 따라하세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박사가 공짜거든. 그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독일 땅에 살았는데 학위를 하나도 못 받고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넌 공짜로 독일 정부가 혜택 줘서 공부했잖아. 근데 네가 실력 없어서 못 딴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박사도 국내에서 박사를 20대 때 따놓고 20대 후반에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야 돼. 옛날에는 그냥 미국 가서 박사가 그냥 이승만 대통령 때나 그런 거지. 박사가 얼마나 넘쳐나요? 미국 박사가 이게 넘쳐나요, 넘쳐나. 이럴 땐 한국 박사 따고 미국 박사 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미쳤어요. 7억을 쓰게. 나 같으면 7천만 원 쓰고 7억으로 사업하겠네. 7억으로 내 아파트를 사겠네. 아파트도 없는데 7억으로 미국 땅에 처발르다가 박사 못 따면 어떡할 거야. 아파트 값 날라가는 거예요, 그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잘 해는 거예요. 연애 관계다, 뭐다, 다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술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보다 미래를 가고 약도를 보면서 지금 운전하는 거랑, 예? 길도 모르는데 닥치는 대로 이렇게 꺾고 좌회전하고 막 바쁘게 운전하는 거랑 다르죠. 3시간 동안 갈 길을 다 암기하고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가지. 근데 갈 길이 모르는 거야. 생길 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야. 낯설게. 갑자기 선택을 해야 돼. 잘못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박사까지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학력이 높으면 덜 고생하는 대로 넣고요. 학벌이 없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잖아. 진탕 고생하는 데 넣어요. 군대도 그렇다고. 군대가 학벌 안 본다고 그러죠. 봐요. 군대야말로 세상 걸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거야. 친인척 중에 권력자가 있거나 유명인이 있거나 정치인이 있거나 재력가가 있으면 다 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백 있고 돈 있는 놈은 좋은 데 가고 백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좋은 데 보내는 게 군대요. 아주 더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세상에 백 쓰고 돈 쓰는 인간들만 혜택 받는 게 군대야. 그러니까 고학력이라도 딱 때려놓고 가면은 그래도 덜 고생하지. 덜 고생하지. 고생은 다 해요. 군대 가서 고생 안 하는 애가 어딨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고생하는 대로 보낸다고. 왜냐하면 지원자에 따른 거니까. 조직 폭력 빼하다가 온 놈도 있고 뭐 별놈의 인간이 다 오는데, 예? 그래도 많이 글씨를 읽었던 사람을 좋은데 앉히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높은 사람 시중 드는 쪽으로 하면은 그렇게 군기 잡고 빠따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대령님이 여러분 빠따 때릴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고생이라지만 덜 고생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군대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사회에서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지금 여름 됐거든요. 6월 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6, 7, 8. 여름을 뜨겁게 싸우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더위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자, 따라하세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에어컨 틀면 그게 제일 좋은 계절인 거예요. 에어컨 틀면 서늘하죠. 그러니까 졸음도 안 와. 공부하기에 최적의 계절이 된 거예요. 봄철은요, 놀러 가기가 좋으니까 안 좋은 계절이야. 여름철은 놀러 가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 공부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여름철에는 시원한 거 먹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공부만 하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 그리고 체력 저하될까 봐 운동해가지고 자기 체력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공부를 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겨울철에 추운데 어딜 놀러 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야. 겨울철. 땀 흘려도 추위를 이기잖아. 몸에서 열 나니까. 에? 자, 따라하세요. 예배당 온도 24도. 이거 분명히 알고 오셔야 돼. 에? 한여름까지 계속 24도로 때릴 거야, 저기. 그러면은 이게 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닝구 딱 한 장 입고 오는 어린이가 있어. 그러니까 속옷도 없어. 그냥 속옷 자체가 겉옷이야. 이러고 애가 오거든? 그게 안 좋은 거야. 24도래니까. 그러니까 바람막이나 뭐를 걸치고 왔다가 아, 이거 뭐 괜찮네. 이러고 벗고 허리춤에 이렇게 있더라도 2개를 입고 와야 돼요. 여름철 옷을 입고 뭐를 덮을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바람막이 같은 거. 왜냐? 에어컨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26도로 하면 안 돼. 좀 따뜻하니까 정신이 서늘한 온도가 좋거든요. 예배당은 서늘해야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때 힘들고 땀 흘려도 서늘해야지 좋은 거예요. 예배당 온도는. 예배당 온도는 따뜻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온도가 그냥 여름철에 비해서 좀 덜 덥고 그런 줄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약간 많이 온도가 높아져도 24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덮어 쓸 거를 갖고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좌측이 틀어질지 우측이 틀어질지 나는 모르겠어. 저 왜 두 개냐 그러면은 저 하나가 80평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65평이에요. 저 하나가 80평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냐? 저게 고장 날 때를 10년 후 저게 고장 날 때를 대비하여 쌍둥이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아주 더울 때를 대비해서 저걸 세게 틀거든. 세게 틀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적게 나면서 이걸 다 서늘하게 하려면은 대용량 2개를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저기 다 하면 1,000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어치 설치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은 1초라도 졸지 않게 하려고 1,000만 원을 때리는 게 좋죠. 예? 자, 따라서 실내 온도 24도. 나는 전기값 아끼는 인간이 아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졸음이 싹 달아나게 서늘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수 올리려는 게 아니야. 나의 전투적인 공부하는 전투적인 태세를 강화시키게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기값 아낀다 그러지만은 물론 이제 전기값 아낀다 꺼라 이러면 끄세요.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그러면. 그러나 네 마음대로 들어라 이러면은 자 따라서 24도. 그러니까 서늘하게 하고 해야지 내가 서슬퍼렇게 공부하겠다. 자 따라서 온율에 서리빨이 내릴 정도로 서슬퍼렇게 공부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헌신하죠. 자 5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졸지 않게 하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전투적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못하는 과목이 어디 있느냐 태사나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외치듯이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점령군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투하는 전투성을 갖고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는 공부도 전투적으로 승리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